안녕하세요. 훈이들 파파입니다. 오늘은 7월 9일 수요일입니다. 폭염에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? 오늘도 이제 퇴근하고 나서 농막에 와가지고 지금 가뭄이지 않습니까? 2주 이상 비가 오지 않고 한낮의 온도가 35도까지 오르고 하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게 이제 그 물을 주는 것입니다. 뭐 수박도 심고 그리고 토마토도 심었기 때문에 와가지고 물을 주고 그리고 묘종 관리도 하고 나무도 이제 일부 전지를 하는데 주로 하는 것이 이제 그 텃밭에 풀을 뽑는 겁니다. 상당한 부분을 이제 제초 매트를 이제 깔아가지고 풀 뽑는 이제 하나의 그 수고가 좀 줄어들도록 했지만은 그 외의 부분에 이제 풀이 계속 자라고 해가지고 풀을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. 풀을 뽑으면서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올해부터 그 체류용 쉼터가 시행되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일부는 이제 쉼터 생활을 시작할 거고, 많은 이제 분들께서 그 체류용 쉼터에 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농막과 체류용 쉼터의 본질은 이제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? 이 마당에다가 뭐 콘크리트를 탓을 해서도 안 되고, 어쨌든 이제 이런 구조물을 그 바닥에다가 포선하면 안 되고, 그리고 이제 잔디 같은 경우도 심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풀 관리에 있어 가지고 엄청난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또 해야만 되는 현실입니다. 보통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풀 관리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. 5월 달, 6월 달, 7월 달, 8월 달, 9월 달, 그리고 10월 달까지인데, 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마당 밖에 예초 작업을 지난 한 5월입니까? 6월 초입니까? 한번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바깥쪽에 10월 달에 아마 마지막으로 예초 작업을 할 것이고, 그리고 이제 그 제초제도 한 두 번 정도 밖에 뿌렸습니다. 그래가지고 바깥쪽은 풀 관리를 하는데 이 안쪽 같은 경우는 굳이 제초제를 뿌리기도 싫고 그리고 예초기를 좀 돌리기도 싫어가지고 제가 직접 호미로 이렇게 풀을 뽑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간단하게 뭐 제초제 뿌리고 그리고 예초기를 돌리면 되지 이런 분들은 좀 예의로 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 체류용 쉼터를 막상 이렇게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쉼터에 와가지고 또는 이제 농막에 와가지고 거의 많은 시간을 이제 풀을 뽑고 하는데 아마 시간을 그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5일 이상 이렇게 퇴근하고 들릅니다. 그 주말에는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그 뭐 풀을 뽑고 하는데 시간을 쏟고 있는데요.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주 와가지고 풀 관리를 하지만은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이다 또는 이제 한 달에 몇 번 해가지고 쉼터에 방문하신다 그러면 그 쉼터의 어떤 힐링이라든지 그리고 낭만 이거를 좀 경험해 보지 못하시고 뭐 풀 뽑고 잡초 뽑고 하면서 이런 데 아마 많은 시간을 아마 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예비 그 쉼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그렇게 이제 낭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. 저녁이나 밤에 그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이런 게 새소리도 듣고 하면서 이런 어떤 여유가 생각보다 그 있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체류용 쉼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형 전원주택을 이렇게 좀 어떤 걸 할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
쉼터보다는 소형이라도 전원주택을 한번 건축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전원주택이라는 것은 뭐 자기가 원하는데도 마당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, 그리고 이제 보도블록이라든지 또는 이제 점토 벽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현무암 판석이라든지 해가지고 뭐 레미타를 뿌리고 나서 이렇게 깔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풀이 자라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수도 있고, 그리고 하단 쪽에 뭐 정원석이라든지 그리고 뭐 벽돌 종류라든지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로 만든 이제 돌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? 직사각형 모양인데 회사마다 좀 이름이 달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이 비싸지만은 뭐 그걸 가지고 화단을 또 꾸밀 수도 있고, 이렇게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또 창고도 이렇게 두실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 해 한 해 이렇게 집을 이쁘게 이렇게 가꾸어 가는 그런 재미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물론 이제 건축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쉼터보다 2배, 3배도 들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잘 계획하시고 가성비 있게 짓는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몇 배의 어떤 금액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. 쉼터가 한 10평 정도 되니까 소형주택이라 그러면 뭐 15평도 될 수 있고 18평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? 나중에 노후에 부부 2명이서 생활하면 되기 때문에 뭐 방 한 칸에다가 거실 그리고 이제 뭐 식사실 겸 그다음에 부엌을 만들고, 이제 물론 이제 다용도실하고 화장실 1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. 그 외에 이제 필요한 잠자는 공간은 또 다락으로 올리면 되고, 그리고 외장재 같은 경우도 좀 저렴한 걸 쓰면서, 하지만은 이제 촌스럽거나 올드하지 않고 또 세련된 또 맛을 저는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뭐 전기 인입이라든지 뭐 수도를 깔고 이런 거는 똑같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형 전원주택을 좀 더 투자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, 이렇게 봄부터 가을까지의 어떤 풀을 뽑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어떤 수고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끝으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부지런하다 생각합니다. 뭐 쉬는 날 같은 경우도 낮잠을 거의 자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새벽 6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농막에 옵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 5일 이상, 아마 평일 같은 경우라 그러면 하루에 한 1시간 반 이상 일을 하는 것 같고, 주말 같은 경우라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도 매일 바쁘고 이렇게 5분 이상 앉아 있고, 그리고 우리가 농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 조용하게 음악을 감상하고 그런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. 그리고 민터 데리고 이 밖에 이렇게 나가서 산책하는 또 그런 여유도 이렇게 별로 가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예비 쉼터라든지 그리고 전원주택을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. 온 마당을 제초 매트로 다 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 너무 낭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 점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쉼터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, 한편으로는 소형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,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. 자, 저는 이까지 말씀드리고요. 자, 앞으로 계속 덥습니다. 이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2주 전 화요일 날 비가 왔습니다. 그러고 나서 계속 가물고, 앞으로 이제 비 소식이 없는데 이 가뭄에다가 그리고 폭염 때문에 정말 힘든 하루입니다. 자, 그래도 좀
규칙적으로 쉬시고 무리한 그 야외 활동 하지 마시면서 몸 관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자, 한 주 무탈하게 편안하게 보내십시오. 자, 민트도 이쪽에 한번 쳐다봐. 자, 이쪽에 와. 자, 그래. 보자. 자, 민트도 자, 인사 한번 하세요. 자, 인사 한번 하고 자,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